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하늘을 향해서 꿋꿋하게 뻗어있는 나무 본 적 있어요? 오늘은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 바로 그 나무처럼 꺾이지 않는 의지를 노래한 이육사 시인의 시, 교목을 함께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볼까요? 교목.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키가 크고 곱게 뻗은 나무를 말해요. 근데 이 시에서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꿋꿋한 존재. 그러니까 시인, 자기 자신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육사라는 시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펜으로만 글을 쓰는 시인이 아니었거든요. 조국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뜻이 꺾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바로 그 강직한 삶이 어떻게 교목이라는 한 편의 시로 피어났는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시인 이육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를 1년부터 4면까지 차근차근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의 아주 중요한 표현법까지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와, 정말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강인한 외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푸른 하늘. 여러분, 시에서 푸른 하늘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쓸까요? 그렇죠. 보통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자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세계, 바로 간절하게 꿈꾸던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푸른 하늘과는 다르게 현실은 어때요? 세월에 불타는 듯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바로 화자가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그 혹독한 시련,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도 화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 있죠? 네,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우뚝이라는 한 단어가 정말 모든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위를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우리가 이런 걸 상승적 이미지라고 하죠. 여기가 일연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봄은 그냥 계절의 봄이 아니에요. 진정한 봄, 즉 광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이 오기 전까지는 나 개인의 안락이나 행복 같은 그런 꽃은 피우지 않겠다. 이런 비장한 다짐인 겁니다. 차라리라는 말과 시 말아라라는 아주 강한 명령형 어조에서 그 결의가 얼마나 굳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2연으로 가볼게요. 1연에서 보여준 이 굳은 의지가 2연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후회 없는 다짐으로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2연을 보면 낡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조국 광복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화자의 흔들림 없는 내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낡은 거미집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아주 황폐하고 절망적인 공간이 떠오르죠? 바로 화자가 처한 그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화자는 뭐래요? 끝없는 꿈길을 홀로 걸으면서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조국 광복이라는 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선언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삶을 아예 뉘우침 아니라고요. 아예라는 부사, 그리고 아니라라는 단호한 부정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3연입니다. 화자의 저항 의지가 어떻게 죽음마저 넘어서는지 그 비장한 각오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죠? 현실이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화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1연에 나왔던 희망적인 시어 뭐였죠? 네, 푸른 하늘이었죠. 그런데 3연에서는 정반대인 검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대 상황이 더욱더 암울해졌고 이제는 죽음의 기운까지 짙게 드리웠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 전체의 가장 극적인 대비가 나타나요.
1연에서는 우뚝 서 있던 상승의 이미지가 3연에서는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버리는 하강의 이미지로 바뀌죠. 자, 그런데 이게 패배나 좌절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내 뜻을 꺾지는 않겠다 하는 가장 강렬한 자기 이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람. 이 바람은 화자의 신념을 흔들려는 모든 외부의 탄압과 유혹을 상징해요. 하지만 내가 죽어서 저 호수 깊이 잠길지언정 그 어떤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든 것을 초월한 저항 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 단단하고 강렬한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화자의 의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 기법 2가지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우뚝, 차라리, 아예처럼 의미를 딱 강조해주는 부사어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연의 끝이 뭐뭐 하라, 뭐뭐 아니라, 뭐뭐 못해라 처럼 아주 단호한 부정형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시 전체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시는 교목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던 한 독립운동가의 굳건하고 순결한 저항 정신을 노래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이 교목의 자세는 8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켜내고 싶은 교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